본격적인 여름 그리고 본격적인 영화제 시즌입니다. 8월은 생각보다 조용히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햇살 아래 잔잔한 독립영화부터 에어컨 빵빵한 극장에서 보는 장르 영화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어디에선 이미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은 8월 영화제 라인업, 그 중에서도 상반기 이건 놓치면 아쉬울 영화제들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볼게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소개만 하세요. 네,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기린, 네, 영화제 앞골목의 호스트 오기린이었습니다. 두 분 얘기해 주실까요? 인사해 주실까요? 예, 요셉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디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너무 덥죠. 아니 언제나 시작은 날씨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저희가 저번에 방송 때도 너무 덥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8월까지는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음. 7말 8초 지금이 한참 그 휴가 시즌인데 음,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냥 음. 나가는 것만으로도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라서 사실 이번에 그 저희가 영화제 준비하면서 8월 영화제 준비하면서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떠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살짝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죠. 그렇죠. 오늘은 휴가 일단 계획 있으신가요? 8월 휴가?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릉을 갔다 왔는데 네. 오랜만에 동해 바다를 봤거든. 네네. 근데 우리가 매년 부산 바다를 보잖아. 그쵸. 동해는 확실히 좀 뭔가 적막한 느낌이 있어. 아 정막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남해랑 동해랑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내 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남해는 좀 뭔가 북적북적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축제 분위기라면 동해는 뭔가 좀 조용하고 뭐 사람 없는 해변에 가신 거 아닌가요? 골라 가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이 마침- 엄청 사람 많을 때 아닌가요? 나는 좀 삼척 이런 데 삼촌했어. 갔나요? 그렇죠. 근데 삼척 경포대에 바다는 갔었어. 너무 예쁘죠. 사람이 너무 예뻐요. 없나요? 조금 덜해요. 아, 그렇지. 좀 덜 북적북적한 데로 날 가셨구나. 북적북적한 데 갔고 네. 물론 경포대도 갔는데 네. 좋으셨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시원했을 것 같은데. 시원하긴 했죠. 그쵸. 리디님은 휴가 계획. 저는 여름에는 음.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아, 가을이나 겨울에 그쵸, 떠나려고 그쵸. 합니다. 저도 네. 9월 초에 원래 항상 생각을 하는데 8월 말이나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요, 진짜. 또 너무 더워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영화제들 이제 생각해 보면, 근데 올해는 9월에 영화제가 너무 많아서 올해도 못 갈 것 같은데. 전 7월 중순, 초중순 때 대만 갔다 왔는데 그때 한국이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만이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대만이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맞아요. 다들 멱살 잡고 말렸거든요,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네,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비도 근데 오고. 한국 날씨 지금 거의 동남아 날씨여서 더 하지 않을까요? 38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네. 동남아 온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을 수도 맞아요. 있어. 숨이 턱턱 막혀요, 턱턱 진짜.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좀 바꿔보고자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을 가져보고자 휴가철에서 보기 좋은 영화를 오프닝으로 저희가 좀 선정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선정한 영화를 보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선정한 영화를 보고도 두 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서로가 깜짝 놀라요. 그쵸. 늘 명분은 우리의- 확실해. 그쵸, 그쵸. 명분은 확실해. 좀 라이트한 것부터 갈까요? 좀 행복한 것부터. 리디님? 네, 저는 제가 제일 라이트합니다. 약간 원래는 아닌데 이번에 맞아요. 좀 그렇게 라이트해졌어요. 제가 원래 제일 하다잖아요. 근데 저는 오게가미 나오코 안경이라는 영화를 골랐어요. 네. 이제 감독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 감독님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카모메 식당이나 네. 그런 토일레. 재작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셨었는데 네, 카문이라는 맞아요. 영화로 오셨었죠. 네, 사이비 종교 얘기하는 네, 재밌어요. 저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감독님 특유의 그 약간 안경 센세 같은 그런 여자 주인공이 맞아요. 똑같이 와가지고 생겼어. 너무 이제 그 약간은 좀 얄밉게 생긴 그런 여자 주인공들이 거의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이제 싱글 여성의 경우가 좀 많고 뭐 이제 특히 혼자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쵸. 어딘가에서 다른 뭐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거라서
특히 일본 제가 요새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많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네네. 뭐 1인 가구 코타로나 뭐 저 그거 너무 좋아요. 극주부도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일상 애니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 그걸 되게 빨리 시작한 그런 여자 감독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휴가 갔을 때 혹은 휴가로 좀 이런 휴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네. 이분이 어쨌든 떠나갔는데 계속 혼자 있고 싶은데 방해를 엄청나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 냅두질 않고 계속 좀 건드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쵸. 예. 방에 불쑥 들어와 예, 있다든지 예, 되게 체조하러 당황스러워. 가자고 계속 하다든지.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권유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근데 다른 데로 그래서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갔는데 거긴 도심해요. 그래서 거기는 같이 농장 같이 농장을 운영. 그래서 약간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뭐지?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약간 사회비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언니가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언니가 예뻐. 맞아. 맞아요. 다 일하시는 분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하고 되게 수상하게 다시 그 자전거에 실려서 와요. 그 섬에 가는데 섬에 가는 거 시작을 하거든요. 핸드폰도 안 터지는 섬. 예. 캐리어. 캐리어나 끌고 가는데 게스트하우스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섬에는. 그래서 A 지역, B 지역 반대편에. 그래서 A 지역에 있다가 자꾸 방해받으니까 B 지역 갔는데 거기는 사이비 종교야 느낌이. 약간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데 되게 재밌고 저는 그 바그다드 카페에 그런 느낌도 조금 맞아요, 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그다드 카페는 굉장히 조금 약간은 더 감성적이고 뭔가 좀 더 그렇다라고 여성연대에 하면 집중하고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근데 예. 요거는 조금 더 개그물에 가깝고 그쵸. 힐링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기 좀 좋고 여기서 굉장히 빙수 가게가 하나 등장하는데 맞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이 그 사소한 것들을 잘 네, 해맑게 잘 맞습니다. 만드는 것 같아. 네, 카모메 식당도 굉장히 요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빙수도 여기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그렇지. 되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빙수인데 이 빙수를 먹으러 그렇구나. 다음에 다들 다 같이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나면 다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휴가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왜 영화를 골랐냐면은 이제 저희는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휴가가 직장인들한테 되게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뭐 휴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뭐 그쵸. 1년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올해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휴가를 못 가는다라는 서베이가 좀 많다라는 거를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를 꼭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들면서 그쵸. 예, 뭐 조금 다르게 그럼 정말 연차를 많이 내고 빙수 가게 투어를 한다든지 뭐 되게 좋죠. 네네. 내 일상에서 또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시각에서는 이 감독님이 좀가 많이 던져주는 느낌이어서 휴가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해보는 것도 근데 재밌을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 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힐링이라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힐링은 꼭 어디를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집에서 늦게까지 이제 늦잠도 좀 자고 일어나서 그냥 건강식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못 봤던 책도 미리 책 좀 보고 그냥 뭐 짜파게티 끓여 먹고 그냥 또 빈둥빈둥 대고 있다가 유튜브도 좀 보다가 또 멍도 때리다가 뭐 좀 시원한 영화들도 보고 편안한 힐링 영화도 좀 보고 그것도 참 빙수는 있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 빙수 땡기게 만든다. 근데 네. 거기에 이게 손으로 가는 기계로 빙수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수작업을 한다 이거지. 네. 그리고 되게 별것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빙수 값을 돈으로 안 받으시고 무슨 만드는 걸로 항상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한 것들. 그러니까 뭐 애기들은 종이접기를 해서 이제 빙수 값을 내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내가 밭에서 키운 거를 갖다 주시거나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제 자기는 뭔가를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뜨개질을 해서 그거 갖다 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뭐 하나 접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나. 소박한 맛이 있네. 그쵸. 그치?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누워서 보기에는 좋은 영화인 것 같다. 맞아. 이 휴가에 안경체조 다 같이 한번 네, 안경체조 좋습니다. 안경체조가 진짜 거기서 아까 잠깐 시연했던 체조가 그 안경체조? 체조예요. 네네네네. 되게 애매한 체조인데 그 왜 안경체조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안경체조래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귀여운 영화죠, 진짜. 귀엽고. 너무 네. 귀엽죠. 그래서 휴가철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 휴가철 이것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보자마자 약간 웃음이 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윤식님이 소개해주신 영화는 저는 그 M 나이트 샤말란의 올드란 영화가 휴가철에 보기 좋은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지금 말하면서 약간 웃음이 나시죠? 웃음 나고. 부천 판타지 영화제 같은 그쵸, 얘기죠. 그쵸. 명분은 확실해요. 예, 그 영화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휴가를 옵니다. 해변으로. 근데 나는 이 해변과 관련된 영화를 오늘 두 개를 가져왔는데, 난 이 해변과 관련된 영화나 그러니까 해변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 중에 약간 인간의 부조리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해변의 카프카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왜 그런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안을 가잖아. 네. 바닷가를 가면은 엄청나게 도파민이 올라와. 그 멋진 해변, 태양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거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실존적인 고민을 한다고? 이거 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그쵸. 근데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난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여행을 떠나서 해안선에 모였는데 그 해안가에 가면은 시간이 50년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50년이 흘러가는 특이한 해안가에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잠깐만요. 올드. 예. 저도 좀 돼서 본지 좀 됐긴 했는데 되게 충격적인 그런 전 넷플릭스에서 네. 최근에 다시 봤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일단 그 충격적이죠. 남자 주인공 가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프리스카가 이혼을 앞둔 부부인데, 그들이 이제 두 명의 이제 딸과 아들이 있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고, 근데 목적지가 남태평양 어딘가에 위치한 외딴 리조트고, 근데 여기는 단순한 이제 힐링 영화로 보기 좀 어려운 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 매니저가 그 라운지에서 몇 명에 있는 손님들한테 오늘 하루만 어디 가서 지내시면은 좋은데 거기를 우리가 무료로 당신한테 개방해 주겠다 해서 가게 돼요. 근데 여기 여행객들이 글로 갔는데 거기 해안가를 이상하게 하루만 지나면은 50년이 흐른 그런 시간의 흐름을 보여줘.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이제 노화가 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겪는 공포적인 얘기인데 영화가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반전 영화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대표격인 M 나이트 샤말란 영화. 그쵸, 약간 대가죠, 그래 진짜. 근데 이제 텍스센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반전 영화로 하는 영화들이 보면은 단순하게 영화적인 기교나 장르적 쾌감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반전을 통해서 되게 인간의 무력감을 주면서 실존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대부분 평론가들이 이 사람을 좋게 보는 평인데, 이 영화에서도 반전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워요.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남자 주인공은 보험 설계사야.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 그러니까 미래에 이 사람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보험값을 받아야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네. 와이프는 고고학자야. 과거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 근데 이 둘이 굉장히 갈등을 겪지. 근데 이 둘의 부부가 만약에 이제 하루가 50년이 지나는 바닷가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포커싱을 보면 재밌고, 핵심은 이제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은 그 둘로부터 이제 반반씩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지. 그쵸, 어떤 그쵸. 사회성이나 어떤 유전자나. 근데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아빠와 그다음에 과거지향적인 엄마 사이에서 현실을 중심하는 캐릭터로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시간을 갑작스럽게 한 번에 확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원래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캐슬이라는 그래픽 노블을 그 M 나이트 샤말란이 이제 각색해서 영화 연출한 건데, 이 M 나이트 샤말란의 그 어떤 연출적인 기법과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마지막 20분의 반전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줘.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결국엔 이 해안가라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설계한 그런 구조고, 이 안에서 이 온 관광객들은 사실상 피해자가 되는 그림이긴 하거든. 근데 영화를 사실 이거는 스포긴 한데, 어찌됐든 어차피 이게 뭐 다 아는 영화니까 스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제약사가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왜냐하면 그 초자연적인 곳인데 그곳이.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50년이 지나는 그런 그 50년 동안 노화되는 그 해안가에서 임상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과연 그 제약사들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본인들은 죄책감을 많이 안 받아. 왜냐하면 그들은 또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지만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그쵸. 거기 가서 실험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일종의 아이러니, 누가 더 선하고 악함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반전을 주면서 영화적으로도 서스펜스한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휴가철을 포커스를 했을 때 딱 선택하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휴가를 와서 휴가철에 오는 공감대가 되게 일차원적이었어요. 선택한 이유가. 일차원적이죠. 그렇죠. 휴가를 갔다. 어. 나는 그게 휴가라고 하는 대명사가 그 어떤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엄청나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그 빛이 해안가, 해안선 그 안에서 느끼는 우리가 막 도파민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늘 연상이 되는데 그걸 한번 꼬아서 실존적인 문제로 트는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가 그쵸. 매력 있지.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에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 되게 타이트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조금 힐링도 좀 하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누워 있고 진짜 그 장렬한 태양 아래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늘이 있는 숲속에서 누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같이 가야만 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별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끼리 가는 휴가 또 뭐 연인들끼리 가는 휴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친구들끼리 가는 휴가 근데 가족들끼리 가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꼭 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리거나 이러면 이제 부부랑 이제 같이 갈 텐데 만약에 이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면 이게 휴가가 마음 편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네. 이게 왜 이 영화가 좋냐면은 어떤 예를 들까?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잖아. 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산에 막 우리가 고민을 갖고 휴가를 간 것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과 번뇌들 있잖아. 네네. 이런 게 이제 작은 어떤 그 그쵸. 약간 산 아래의 아무것도 모습을 아닌, 보면서 응.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약간 그런 쾌감을 얻잖아. 그쵸. 휴가도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은 얼마나 사이가 골마 터졌냐면 이혼 직전인 부부야. 그쵸. 근데 휴가를 가서 하루가 50년이 빨리 지나가는 곳에 가다 놓으니까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지.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가면 그렇게 될까? 근데 근데 그게 엄청 큰 문제였어. 사실 50년 동안. 이게 뭐 그럼 어떡해? 하루가 50년이 지나버리면은 응. 좀 작은 문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굉장히 많은 미드나 이런 데서도 사실 사이가 안 좋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특히 거의 막 사춘기 딸 하나 있고 그쵸. 막 에어팟 계속 꽂고 있고 아들은 계속 게임기 하고 있고 그런데 막 갑자기 차가 멈춰 그리고 살인범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 다 끈끈해져.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휴가도 질문 의도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은 게 근데 휴가에서 실제적으로도 많이 싸우긴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뭐 우리 가족만 싸우지. 그런지 몰라도 예. 그리고 막 어. 패키지 여행 가고 이래도 막 되게 다시는 안 오겠다 막 이러면서 그쵸. 싸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은 우리가 각각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너무 서로 바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저녁 때만 만나고 아니면 가끔씩 그쵸. 지치를 했었을 때는 뭐 가서 잠깐 만나고 이런 게 반갑고 식사가 반갑고 이런데 휴가는 계속 같이 있어야 한 72시간을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렇지. 모든 막 밥 먹고 이빨 한숨이 닦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 같이 하면 아무리 소울메이트라도 조금 싸우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이 생활 반경 안에 들어서면은 막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가족이더라도 안 돼.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있어. 휴가긴 휴가인데 하루가 50년이 된다라는 그 구조 때문에 그걸 좀 극대화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실험 같은 장이지. 그쵸. 그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주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때문에. 거기서 한 캐릭터가 이래.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언니랑 심하게 싸워서 몇 년간 말을 안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근데 이런 그런 뭐라 그러지? 내가 평소에 굉장히 상처받았던 얘기를 내가 인생을 50년을 하루 만에 압축해 버리니까 이게 되게 작은 문제였구나. 이러면서 실존적인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사실 되게 고민할 여지가 많은 영화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고 사랑했던 기억들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별거 아닌 걸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별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네. 지금은 그렇지.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런저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 만드는 영화고 네. 엠 나이트 샤말란이 사실 반전 영화를 대표하는 이제 감독으로 우리는 이제 대중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반전이라는 이 기법이 영화적으로 많이 쓰이잖아. 이걸 장르적인 쾌감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쵸. 또 다른 해답을 얻게 만드는 이 과정이 영화가 갖고 있는 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사실 나이트 샤말란은 우리가 20대 때 지금 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 같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감독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쵸. 나 19살 20살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영화를 장르적으로도 잘 풀지만 이렇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영화 외적으로 그 반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아주 공감대가 네네. 좋았거든. 그런 면에서 올드는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 작품 중에 제일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보기 같은 걸 보다가 다시 보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심야괴담에 다시 보기 보다가 심야괴담에 엠 나이트 샤말란이 그 영화로 자기 영화 소개했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 올드를. 정말요? 네. 오. 그것과 비슷한 영화를 한국 영화 개봉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엠 나이트 샤말란이 나와서 그 시간 그 올드 그 올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영화 많이 봐달라고 오. 영상을 보냈던 그걸 제가 너무 궁금해요. 봐야겠어요. 봤는데 갑자기 네. 얘기하시니까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올드를 되게 옛날에 봤는데 내가 분명히 엠 나이트 샤말란 이 영화를 어디선가 최근에 봤어 했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심야괴담에. 심야괴담 이제 요즘에 그래서 심야괴담을 네. 열심히 보고 있어서 네, 많이 밤이- 보더라고요. 다. 네, 밤이 네. 그렇게 네. 덥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따지고 보면 윤식님과 좀 비슷한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 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리디님처럼 뭔가 진짜 힐링에 포커스를 맞추고 휴가를 가든 안 가든 휴가 가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가 별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으로 포커스를 맞출지 집에 있는 게 최고야 뭐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거에 포커스를 맞출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많은 영화를 돌고 돌았어요. 리틀 포레스트 돌았고요. 원래 스타워즈 시리즈가 1번이긴 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를 집에서 쭉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고 돌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도달한 영화는 샤이닝입니다. 샤이닝 괜찮지 않아요? 영화는 스탠리 뭐 큐브릭, 말할 게 많아요. 예. 샤이닝 근데 휴가철에 보기 좋은 영화 아까도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왜 하필이면 샤이닝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보통 휴가를 물론 겨울 휴가도 있지만 여름 휴가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일단 샤이닝은 시원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보이고 겨울이고 이제 이 더운 날씨. 그쵸 시원하고 게다가 영화 자체도 좀 서늘하죠. 영화 엄청나죠. 자체가 네, 공간이 주는 서늘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휴가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디론가 떠나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로 이제 글을 쓰러 가는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휴가철? 여름에 겨울? 너무 완벽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름 휴가를 7말 8초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몇 년간 10년 넘게 그렇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이. 그래서 안 갔었는데 남들 다 휴가 갈 때 생각해 보면 아니 모두가 다 휴가철을 즐기는 이 시기에 어딜 가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고생이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휴가철이라고 하면 약간 집 떠나면 고생이야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러 이제 이 그러니까 아빠가 가족이 가는 거지만 집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굳이 호텔 안 가도. 그렇죠? 그러면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을 굳이 나가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집에서 지금 봐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네. 방금 내가 기리님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휴가철에서 보기 좋은 영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주인공이 그 호텔에 갔잖아. 네네. 아무도 없는 호텔에. 근데 그게 물리적 공간감이 크잖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공간이 넓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느낌과 어디 가 있는 느낌이 확실히 구별이 돼. 너무 그쵸. 큰 저택이니까. 그쵸. 그래서 물리적 공간감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게 혼자 있잖아. 그쵸. 그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좀 내가 안 가본 곳에 혼자 가 있는 느낌을 그쵸, 주니까 그쵸. 되게 휴가철에 보기 좋은 영화 같은 느낌이 드네. 아니 그게 이제 호텔 관리인 겸 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 겨울 동안에 이제 근데 진짜 손님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못 오지. 못 오죠. 네. 그 진짜. 눈에서 아니, 막 그래도 파이 파묻힌 그거 기억나요? 뭔가 누구랑 전화라도 한 통을 꼭 하긴 한데 좀 네. 뭔가 그 공간감이 주는 게 확실히 있는 확실히 것 있어. 같아요. 공간 네. 물리적 공간감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가 휴가 갈 때, 그러니까 우리 영화제 갈 때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디 숙소를 잡을지도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숙소 형태도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텔을 잡을지, 호텔을 잡을지, 뭐 리조트를 잡을지, 아니면 펜션을 잡을지, 뭐 기타 등등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집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집은 항상 있는 곳이니까 그게 뭐 집과 좀 다르게 오늘은 진짜 호캉스처럼 좀 좋은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과 다른 느낌의 펜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난 영화만 볼 거니까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데를 고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공간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진짜 이 공간이 주는 위압감이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휴가를 갈 때는 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것도 되게 좀 놀라웠다. 놀라운 포인트로 우리가 휴가철에 보면 좀 좋은 영화지 않을까라는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닝 하면 모두가 똑같은 장면을 떠올릴 거고요. 잭 니콜슨의 그 똑같은 장면을 떠올릴 거고 뭐 셜리 주빌 그 언니의 그 약간 신경쇠약적인 네, 그 공허해지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표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휴가철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나 그거 생각난다. 그 테니스공 같은 걸 이렇게 던지잖아. 네네네네 근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 공 치는 소리가 그쵸 그 울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연출적인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하나하나 그쵸. 다 진짜 웰메이드가 아니었나. 그 스티븐 킹은 사실 되게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이 영화를 이 원작과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싸웠다더라. 네,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희 이 다음 편에 소개할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 영화도 포커스를 맞춰봤었는데 그것도 스티븐 킹 원작이긴 해요. 또 영화가 우연찮게 그렇게 선택이 되긴 했는데 그 싫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책이랑 영화를 둘 다 봤는데 샤이닝을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둘 다 서늘하긴 해요. 서늘하죠. 네. 저도 책으로도 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스티븐 킹의 악몽에서 태어난 그쵸,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 원작이잖아요. 진짜 실제로 겪은 악몽에서.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교묘하게 잘 연출해서 더 맞아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스티븐 킹은 자기가 그걸 악몽으로 꿨었으니까 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그 꿈을 다르게 또 만난 기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용도 다르지만 근데 교묘하게 맞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그 되게 더운 날에는 이런 추리소설, 호러소설 이런 식 소설들은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스티븐 킹 소설은. 근데 그런 느낌으로 또 본다면 또 샤이닝도 좀 약간 서늘하게 지금 또 올해 특히나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서는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열대야가 심한데 또 몰아보거나 몰입해서 보기 좋은 영화인 그쵸. 것 같아요. 안경으로 시작해서 샤이닝으로 끝나는 도끼로 끝나는 굉장히 저희의 안경 또 체조에서. 멋진 그쵸. 유튜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올해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덜 먹었나 봐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 8월 영화제를 좀 소개를 해볼까 했었어요. 저희가 7월달에 부천 이제 갔다 왔고요. 그거 프롬 잘하셨나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저희 부천 사진빨은 좀안 영화제에서 받았더라.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쵸. 네. 제가 사진 저희 그 영화제 옆골목이 사실 부천 영화제 GV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호스트 오기리님이 저희 대표로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영화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영화제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뭐 지금 서울독립영화제 예산도 이제 봉헌됐고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같은 경우 내년에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 예산 또 어떻게 해보고 또 까봐야 알죠 사실은. 근데 마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박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네.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긴장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각 영화제에서. 네, 아직도 지금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의 사과를 좀 드릴 수 있다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좋아하는 영화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DMZ 영화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DMZ 저희 9월이니까 그 시즌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 그 DMZ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홍보를 너무 못해서 우리 홍보 담당자 상처받았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홍보를 너무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DMZ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저 홍보를 못하는 DMZ입니다라고 하시길래 어떡하 그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DMZ는 아시다시피 저도 DMZ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발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좀 그쵸, 왜냐면 그쵸. 일산이 멀어요 생각보다. 올해는 그래서 파주 운정에서예요. 그러면 좀 더 낫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너무 그 영화제 너무 사랑하는데 이 시간표나 이런 것도 안 맞을 때가 좀 많고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에 조금 더 최적화된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이게 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은 굉장히 흥할 또 수 있는 영화 영화제라 생각을 자체가 해요. 너무 예. 좋은데 그럼요. 사람이 맞아요. 너무 없어요. 네. 그거 너무 아쉽죠. 아쉬워요, 진짜. 너무 좀 그거 항상 많이- 메가박스에서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메가박스는 좌석이 참 좋잖아요. 어디는 좌석이 참 좋단 그럼요. 말이에요. 좋아요. 기본관들도 네. 꼭 리클라이너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제 중 하나인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뭔가 내가 너무 그렇게 대놓고 홍보를 너무 아니, 못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DMZ 소개 각 DMZ 잡고 합시다. 소개를 해서 우리 9월 달에. 우리가, 마케팅 콜라보를 한번 네네. 진행하세요. 좋습니다. 네. DMZ 화이팅. 화이팅. DMZ 화이팅입니다. DMZ는 너무 사랑입니다. 그쵸, 정말. 그쵸. 그러니까 아마 너무 그 영화제를 좋아해서 맞아요. 우리의 팬심이라서. 팬심이어서 네.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 콜라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네. 9월달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천 저희도 갔다 왔고 이제 부천도 어쨌든 잘 끝나서 어쨌든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8월달 9월달 사실 9월달에 영화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머리가 아픈데 지금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초까지 이제 영화제가 쭉 있으면서 저희가 8월 영화제를 이제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또 8월 영화제가 많잖아요. 또 이때가 근데 사실 애들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휴가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제에 포커스를 많이 안 맞추시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영화제를 통해서 이것과 같이 휴가를 같이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 이제 집 근처라든지 뭐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영화제들이면 주말에 갔다 오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영화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8월 첫째 주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영화제기는 해요. 너무 뭐가 있었죠? 사랑하는 영화제죠. 네. 뭐가 있죠? 8월 첫째 주 정동진 영화제. 정동진 영화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8월 올해는 1, 2, 3 이라고 해서 강릉인 정동초등학교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올해 라인업 좋더라고요. 네, 올해도 맞아요. 영화를 네. 여러 가지 봤는데 그리고 올해는 개막 공연 제가 개막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페퍼톤즈 나오는 네네네네. 부분인 원래 거고. 항상 있었었나요? 개막 공연이? 개막 공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도. 작년에 저 갔었는데 개막 공연을 본 기억은 없거든요. 저도 근데 조금 간 지가 오래돼서 네. 근데 정동진 영화제 어떻게 가요라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정동진까지 기차가 다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기차로 가서 뭐 버스나 예를 들어 택시나 이렇게 이동해서 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더 재밌겠는데 기차로 오래 가면? 걸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으로 좀 갔던 적 있어요. 뭐 네. 그 근처에 있는 금능해변이나 되게 멋진 서핑도 가능한 해변들이 있기 때문에 서핑하고 뭐 저녁 때는 정동진 가가지고 하고 그 옆에 근처에 되게 맛있는 아구찜들이 있기 때문에 아구찜 맛집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드시고 오면은 조금
퍼펙트한 정동진 영화 휴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올해는 강릉 정동진 작년에도 있긴 했는데 항상 강릉 정동진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셔틀버스가 지금은 매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도 뭔가 자리가 있으면 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동진 쪽은 생각보다 숙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참 완전 성수기이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강릉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강릉까지 차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리지 않나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정동진으로 가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넘어와서 숙박을 했거든요. 속초로 가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이게 정동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보통 7시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영화가. 그리고 이제 이 무료 상영이잖아요. 엄청 아기자기해요. 모두가 들어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 근처에서 먹을 것도 많이 팔아요. 먹을 거 사가지고 가셔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시면 되니까 이제 영화 보시고 이제 마지막 영화까지 하면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영화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시던가 아니면 자차 있으시면 자차로 이동하시던가 하시면 되는 그 코스라서 저는 보통 토요일을 많이 가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개막 공연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개막식은 금요일 날 하니까. 네, 그래서 가서 그렇게 토요일 날은 영화 보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강릉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강릉에도 그 아구찜, 가오리찜 이 엄청 맛있는 데가 역시 네,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뭐 바다도 좀 보고 해수하셔도 되고 너무 예쁜 카페들도 많아서 그렇게 놀다가 오시면 근처에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 속초나 정동진이나 이런데 책이랑 같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들 이런 게 좀 많아요. 책방이랑. 네. 그래서 정말 쉬고 좀 문화적으로 충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네네. 혼자 가기 좋은 영화제인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이제 감독들이 더 좋아하는 영화제 같기는 한데 그 항상 GV를 모든 거의 배우들과 감독분들이 오셔서 이제 영화 한 섹션이 끝나면 꼭 이렇게 단장에 올라와서 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꼭 막 정동진 분위기 너무 좋고 바다 냄새가 너무 좋고 왜냐면 뒤에서 바다 이제 냄새가 이렇게 나고 하니까 그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어요? 아니면 정동진의 추억? 정동진 추억은 저는 첫 번째는 그 GV 했었을 때 남매의 여름밤 윤단비 감독님 GV를 정동진 영화제에서 봤었고 또 하나는 언젠가 한 해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던 해가 있어요.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막 다 태풍 피해 때문에 예. 근데 정동진 영화제를 강행했어요 그때. 그래서 강행했는데 한때는 그게 예매를 해야 가능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네 맞아요. 저희가 갔다가 그래도 표가 남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가서 뭐 여관에서 친구 3명이서 숙식을 하며 그 표를 기다렸는데 표가 안 나온 거예요. 정동진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구찜만 먹고 왔어요. 오, 잘하셨네. 아구찜만 먹고 아구찜? 나오고. 네, 근데 너무 황당했던 게 저희가 이 속초시 그 버스터미널로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구찜을 먹으면서 제 기억에 뉴스에서 막 태풍이 많이 쳤다 막 이랬던 게 너무 떠올라서 이게 정동진의 영화제의 그런 추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동진 영화제는 네, 폭풍과 태풍이 많이 부는 그 시즌에 하는 뭔가 휴가철 이렇게 특히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매의 여름밤 그때도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비 왔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참. 왜 이렇게 비가 오지? 그 영다사에서 다 같이 그 정동진 영화제를 버스 대절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우비를 쓰고 앞으로 이렇게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걸 맞으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연도예요. 그 연도에 네, 맞아요. 제가 저희는 금능해변에서 서핑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자리가 있냐 표가 있냐 그랬는데 없다. 그래서 아구찜을 먹고 우리 집에 왔다. 저희는 그 근처에 진짜 매니아죠. 펜션을 빌려서 맞아요. 거기서 영화 끝까지 보고 밥을 펜션에서 해 먹었는데 15차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 5시까지인가? 저희 이러면 영다사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 비 맞으면서 영화 보는 네. 모임입니다.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내가 낭만적이었어요, 언제 내가 진짜. 이런 걸 해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동진 이꼴 낭만이거든요, 진짜. 너무 낭만적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급작스럽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전날 얘기해서 출발했나? 뭐 이랬는데 그 같이 간 친구가 정동진이니까 영화제, 그러니까 그런 독립 영화제를 처음 가는 친구였는데. 정말 와 너무 예쁘다 이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영화는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영화는 좋고 어떤 영화는 별로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두가 다 같이 진짜 많았거든요. 작년에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뭐 가족들도 오고 연인들도 오고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영화 보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정동진은 낭만 그 자체. 그래서 오시는 그 감독님들이나 그런 배우분들도 낭만 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땡그란 동전상 그 홍보하시잖아요. 꼭 막 얘기 막 이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땡그란 동전상도 꼭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 동전을 넣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정동진 영화제는 그런 추억도 좀 많고 좀 귀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거 말고 이제 첫 번째 주에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또 기대하시는 거? 인천 독립영화제도 주안, 그쵸. 예, 영화공간 주안에서 진행하고요. 올해가 프로그램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지역 섹션의 독립 영화들을 쭉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전국에서 오는 영화들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찍은 영화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지금 인천 독립 영화제 같은 경우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 둘째 주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영화공간 주안이라는 곳에서 있고 예매 없이 현장 발권으로 그것도 심지어 무료 관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또 주안 근처에 또 뭐가 놀러 갈 인천은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예. 그쵸. 주안은 뭐 냉면거리도 있고 굉장히 근처에 뭐가 많아서 네. 영화 공간 주안 자체도 네네. 되게 인천 내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공간, 그쵸. 독립 문화 공간으로는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네. 곳이라서 만약에 이런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방문해봤으면 좋겠네요. 지역 독립영화관이 좋은 데가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또 무료고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바얌섬 이란 초청 섹션에 있는 영화, 초청 섹션 1과 2에 있는 영화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명의 끝에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건 다큐멘터리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게 올해 나온 영화는 아니고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싶었고 인천 섹션에 있는 영화들도 좀 마음에 들어서 네,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독립영화제 하루라도 전 시간을 내서 좀 가볼까. 네, 같이 가실래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그 네. 리디님 이런 8월달 영화제들 그 굿즈는 어떻습니까? 굿즈 이쁜 거 많지 않나요? 8월달에 네. 정동진 영화제는 네. 예쁜 게 많죠. 티셔츠 못 받으셔가지고 네, 지금 왜냐면 저는 후원자인데 네. 아직 왜냐면 되게 무주처럼 뽀짝뽀짝한 것들이 많아요. 뭐 손수건이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거기서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네. 후원자들한테는 후원할 때 주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오겠죠. 지금 출발하기 전에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겠죠. 네. 이번 그 인천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도 굿즈가 있을 텐데 아직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작은 지역 영화제 굿즈들이 모아볼 만한가요? 어때? 굿즈를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이쁜 것들 많죠. 일단은 1번의 마음은 항상 기념이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갔다 온 기념으로서. 네, 갔다 온 걸 이제 생각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약간 후원한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뭐 몇천 원, 만 원 좋다. 이런 되게 작은 돈이지만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무료 상영이고 정동진 그렇지. 같은 그렇죠. 무료 경우에도 상영이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들이 네네네. 근데 늘 예산 때문에 네. 내년에 또 할지 말지 약간 그런 게 그런 맞아요.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또 게다가 인천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12회나 돼요 올해가. 그러니까 10년을 어떻게든 이게 꾸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어떤 한 곳에서 어떤 밥집이 10년 이상 됐다는 건 무조건 맛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왜냐면 그 맛집, 그 음식점이 10년 이상 한 곳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이 이게 폐업이 특히나 많은 곳에서는. 근데 영화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제를 물론 이게 뭐 비영리 사업이 전혀 아니죠.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돈을 더 주고 그래서 고용을 하고 이런 거긴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화제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문화적인 어떤 함양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제가 10년 이상 됐다는 건 저는 진짜 박수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영화제가 막 예산이 축소됐다가 막 뭐 늘어났다가 막 사실 변동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그쵸.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중에서도 사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열린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마움이 많은 네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시민 프로그래머들일 거야. 그런 그쵸. 영화제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고 어. 아니면 인천에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인천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봤더니 인천에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네. 그래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지역 출신의 어떤 감독이나 제작자들을 좀 양성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제도 그렇고 이 지역 출신의 감독인 제작자들도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이라고 해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현장 발권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가서 하루 이렇게 좀 느긋하게 영화를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영화제 하나는 네마프입니다. 네마프는 그 이제 한국 국제 대한 영상 예술 페스티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마프라고 해서 그 대한 영상 영화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실험 영화들 아니면 미디어 아트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영화도 미술관에서 틀어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영상이라고 해서 다 영화관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미술관에서 틀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굉장히 그쵸. 자주 해주잖아요. 그렇게 네. 틀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좀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대한 영상의 영화들을 그렇죠. 많이 틀어주는 그런 이제 영화제인데요. 이번에 인천 독립영화제랑 살짝 겹칩니다.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KTNG 상상마당 홍대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고 포럼도 되게 많고요. 영화 상영도 물론 있고 그리고 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편당 이제 7,000원 여기는 티켓 값이 있는데요. 온라인 상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단편 1,000원이고 장편 3,000원이니까 뭐 홍대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 라인업 보다가요. 올해 그 미하엘 하네케 영화들을 꽤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디죠? 그 이번 네마프에서. 네마프에서? 네. 그래서 미하엘 하네케 영화는 사실 그 어디죠? 서울아트 시네마나 영상자료원 같은 데서나 보게 되는 영화들인 것 같아서 좀 요거를 좀 보고 싶었고 그 영화 너무 좋아요. 그 네, 사람. 미하엘 하네케 영화 좋잖아요. 되게 그 이 영화 못 봤어요. 그 우연과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 저도 그 영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어요.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싶었고 좋다. 네. 그거 보러 가면 되겠다. 올파의 딸들. 이거 계속 추천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저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잠깐 맞아요. 상영하다가 내려갔어? 깜짝하게 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상영관에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고 올파의 보려고 딸들이 합니다. 원래 포도터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번 상영하고요. 안티고네. 그러니까 안티고네 섹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티고네는 두 번 보기 좀 그런데 그래도 영화 너무 좋으니까. 두 번 봐도 좋은 영화들 많아. 그쵸.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영화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네마프 같은 경우는 전주랑 조금 결이 비슷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 영상이다 보니까 영화지만 뭔가 좀 느릿느릿하게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실험 영화 느낌으로 그 전주 때 항상 보이는 우리 게스트 시네필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사이드워크 셔틀이라는 영화를 했던 어니기어 그 감독의 영화가 이번에 나오거든요. 이번에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 3부작인가 해서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초기작, 그러니까 대표작 말고 초기작이 오는데 그것도 저는 좀 보고 싶었고 그 제가 좀 처음 듣는 감독인데 케빈 제롬 에버슨 이분이라든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좀 저희가 평소에 보기 힘든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홍대는 그래도 이제 놀러 많이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울 놀러 오실 때 놀러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자체를 놀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KTNG 상상마당이 그 홍대에서 합정 가는 그 주차장 라인의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 1층에 엄청 예쁜 굿즈샵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것저것 소품들을 다 팔아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예쁜 것들이 많이 디자인 용품들 같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에 이제 상상마당 시네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게 좋은. 그래서 7,000원이니까요. 뭐 그래도 저희 보통 영화에 비하면 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네, 보셔도 맞아요. 그리고 네. 시네마뿐만 아니라 거기가 공연장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쵸. 그리고 위층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3층이나 4층에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사진가들 특히 이제 그 KTNG에서 발굴한 그런 성장시키고 있는 아니 후원하고 있는 사진가들에 대해서 전시회 이런 거를 진행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문화적인 충족을 하시기에는 좋은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 딱 이렇게 그 엄청 많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헌팅포츠 엄청 많은 그 무슨 노래방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거기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일정 네, 라인에 맞습니다. 이렇게 상수 꽁! 가는 때. 네, 꽁 이렇게 혼자서 있는데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8월 둘째 주니까요. 한번 홍대 놀러 가시거나 뭐 데이트 약속 있으시다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실 때 한번 간단하게 영화 한번 보시고 뭐 전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해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두 분을 계속 꼬시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가고 싶다고 몇 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얘기한 적 있고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입니다. 요게 그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서요.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그러니까 목금토일 요렇게 딱 황금 연휴 많이 놀러 가시긴 할 것 같긴 한데 목포에서 하는 독립영화제입니다. 요것도 무려 12회나 됐습니다.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KTX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가 가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반이면 가고요. 목포역에서 CGV 목포까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영작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한 편당 어떻게 예매를 해야 되는지 한 편당 가격을 어떤지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프리패스 티켓이라고 해서 영화제 기간 내내 볼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이 3만 원. 네. 그래서 내가 하루를 가든 아니면 14, 15, 16, 17 개막식부터 4편을 다 4일을 다 있더라도 3만 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그래도 이틀 3일 가실 거면 요거를 구매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목포가 그렇게 맛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게 많죠. 저 목포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TV 많이 나오잖아요. 갈 때마다 너무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어갖고. 얼마나 맛집이 많으면 세발낙지라는 걸로 목포를 대변하잖아. 목포 세발낙지. 세발낙지가 목포가 유명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연포탕 이런 게 아주 유명하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닌 것 같고 맛이 많은 것 같아. 이제 막 밥 먹으러 가도 엄청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자자자자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냥 약간 목포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네네. 그래서 갑시다 좀. 여러분 바쁘십니까? 비수도권 영화제 중에는 가장 가까워? 많은 물리적으로? 아니요. 가장 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대요. 그래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막장만 저는 봤는데 가깝지만 멀리서 천왕봉, 월드프리미어, 본매미 이렇게 해서 4편 이제 단편 영화 이제 상영이 된다고 하고 폐막작 같은 경우는 여름의 카메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배우분이 나오시는 건데, 이 영화 되게 좋더라고요. 여름의 카메라. 그래서 지금 이 목포가
저기 목포해양대학교랑 목포 CGV 목포 일관에서 하는데 폐막식을 어디서 할진 잘 모르겠지만 이 여름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렇죠. 예. 그 이때 갔다 그 1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이 요거를 껴서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휴가 느낌으로 갔다 오셔도 참 좋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수도권을 기점으로 영화제를 많이 가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의 집 반경에서 영화제를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영화도 보고 뭐 맛집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제 그 네이버 지도를 막 찾아봤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개막식 날 축하 선상 불꽃쇼를 한다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제 목포 해양대학교가 어디 있고 CGV가 어디 있고 막 검색을 했는데 그게 바다 완전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좀 더 뭔가 낭만적일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8월 달에는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겠구나. 아니 아까 전까지 되게 집에서 그 계신다고 샤이닝 해서 얘기. 샤이닝 보신다면서요. 그렇네요. 되게 또 집 나오면 영화제를 매주 또 아니 그러니까요. 투어를 해야 어떡하죠? 되는 우리. 첫째 주부터 큰일 네. 났네요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월은 뭔가 축제의 계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에너지틱하고 또 휴가 시즌이고 하니까 네 뭔가 진짜 들떠 있고 밖에 네. 나가서 좀 놀고 싶고 너무 덥기는 하지만 이 더위를 좀 식혀줄 수 있는 뭔가 더 엔돌핀이 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들과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화제들과 같이 가고 이런 영화제들 가면 또 축제가 같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이벤트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화관은 춥습니다. 들어가시면 제가 어제 영화 보고 왔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피서야 피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서 되게 불쌍하게 영화를 봤는데 어제 영화관은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렇게 영화관들에서 그 원데이 패스를 내놓는 거 아세요, 요즘에? 그리고 소비자 쿠폰 때문에 그게 맞아요. 풀리면서 영화관이 조금 다시 북적북적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 좋은 진짜 것 많아요. 같아요. 예. 네, 사람 진짜 많아요. 어제 그 메가박스 신촌 갔다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 건물이 정말 죽은 건물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신촌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어요? 쿠폰은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쿠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쿠폰 첫날 CGV 대란 나왔던 거 아시죠? 맞습니다. 14시간 그렇죠. 네. 된다고. 근데 어쨌든 저도 받아서 봤는데 이게 또 하나의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뭐 어떤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서 느낌으로도 갈 수 있고 좋네.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치. 정말 최고의 8월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8월에 있는 영화제들, 이 지역 영화제들 말씀하신 대로 피서도 되고 지역도 가고 좋은데 네. 이 영화제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 영화제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네. 그 독립 영화의 매력이 있어요. 아마 그쵸. 이게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 말고 오래 보신 분들은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블록버스터를 볼 때 어떤 장르적 쾌감이나 막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막 그리스 신화를 본 것 같잖아. 네. 그거 외에 독립 영화 갖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 그쵸. 그 매력을 한번 10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소재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지. 생각보다. 또 지역적이고. 그쵸.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분명히 많고요. 그럼. 그리고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한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독립 영화가 너무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그런 글들을 본 적이 그럴 수도 있는데 있지. 그 안에서 아닌 영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유행이라고 하는 코드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독립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업 영화에서도 유행의 코드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내용이 예측되는 영화는 안 좋아해요. 그게 어떤 거든. 영화를 보다가 이 다음 대사가 이럴 것 같아. 이 다음 장면이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저희는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뭘 알잖아요, 대충. 그걸 따라가는 영화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런 건 상업 영화, 독립 영화 구별 없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독립 영화는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연출자나 각본가들 되게 창의적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에너지가 그쵸. 분명히 있다고 그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건 거죠. 그 제한된 그 어떤 예산 안에서 어떤 다르게 시도하려고 하고 다른 접근을 하고 네. 또 쥐어짜내는 그 과정에서 되게 창의력이 있다고 그쵸. 난 생각해. 근데 아까 잠깐 내가
얘기했던 그 올드란 영화도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였대. 그래도 사실상 우리가 관객이 느낄 때는 블록버스터급 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 장르적으로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돌아가면서 창의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런 식으로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영화적인 트렌드가 있더라도 독립 영화에서 갖고 있는 그 제한된 예산으로 뽑아내는 그쵸, 연출력이 그쵸. 있거든. 네네. 그게 굉장히 보이면 매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도 한번 추천해줬으면 막 좋겠다. 예쁘고 깔끔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번 8월 달에는 영화제에서 한번 만나보죠. 좋아요. 네. 목포 가자는 얘기 같은데. 목포 가자. 목포 가서 목포 세발낙지. 내가 백발 세발낙지 소주 한 잔에 그래. 내가 살게 가자 좀. 여기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국도 1호선이 너무 끌린단 말이죠. 국도 뭐고 1호선 뭔데? 약간 맞아요. 1호선은 저희가 아는 1호선 있잖아요. 그 소유산행, 네. 뭐 인천행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도 뭔가 1호선. 네, 국도 네. 1호선. 그래서 이름이 너무 끌려. 이미 저는 갔어요 지금. 한 10회 간 사람 같아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좀 더 재밌는 영화들이 이제 상반기에 몰려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네. 이제 하반기엔 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독립 영화가 땡기는. 네. 그 8월 그쵸? 달에 있는 영화제들이 라인업을 쭉 보다 보니까 독립 영화들이 많고 단편이 많아서 네, 단편과 독립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한번 빠져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 맞아요. 네. 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휴가 때 뭐 휴가를 8월에 가진 않겠지만 이 휴가라고 하는 왜냐면은 쉬는 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쵸. 보이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만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영화제 어떤 거 갈지 아니면은 또 극장에서 또 보낼지. 그래서 되게 기대작들이 좀 많은 느낌이라 네.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부터. 맞아요. 또 이제 영화제 항상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8월의 영화제들을 일단 상반기에 있는 영화제들을 일단 가볍게 훑어봤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 예매하거나 또 동선을 조정해서 한 군데라도 가보실 수 있다면 꼭 이번 여름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8월 후반에 열리는 영화제들 그리고 지금 딱 준비하면 좋은 영화제들까지 좀 더 촘촘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제 옆골목의 오기린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 안녕.